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깜빡거리는 빨간 불빛이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아 일어나서 불빛을 확인해 보았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CCTV 카메라가 아닌 누군가를 엿볼 때 쓸 법한 소형 카메라 렌즈가 있었다. 좀비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님, 보안? 보안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상황은 좀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 이거 말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항구는 입구부터 사람의 출입을 막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굳이 카메라를 설치해둘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건물에 무슨 사람이 들어온다고. 간만에 느껴보는 고요함 속에서 편히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아이를 깨워서 이동해야겠다. 이전에 봤던 수칙서를 따라야 한다. 보림마트로 가서 45분 동안 기다릴 것. 그리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파란 등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등대불로 SOS 신호를 보낼 것. 아이는 피곤했는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작은 불평불만도 없이 나를 따를 준비를 한다. 보림마트를 일단 찾아야 하는데 파란 등대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착각이었던 걸까? 컨테이너에서 나오고 주위를 경계하며 이동하느라 몰랐는데 어느 순간 다시 파도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 컨테이너를 나와 어느 정도 이동할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건 확실하다. 뭐지? 내가 이상해져 가는 걸까? 아니면 그저 기분 탓인 걸까? 괜시리 파도 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이 항구에서 LED 하나에 의지해 이동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LED 불빛이 멀리까지 가지 못해 파란 등대를 찾기 위해선 계속해서 이동해야 한다. 이전 수칙에서 항구 근처에는 사운드 콜렉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레 움직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예상보다 심한 것 같다. 2층짜리 작은 건물에 불이 꺼지는 것을 봤다. 조금 먼 거리여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불이 켜져 있었다. 이곳에 사람이 존재하는 건가? 건물에 들어가는 건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확인해 볼 수 없었지만 이곳에 분명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곳에 분명 일렉트로 개체가 있을 것이다. 일렉트로는 전기뱀장어처럼 몸에 전류를 방출하는 돌연변이 개체인데 전기뱀장어처럼 스스로 전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전기를 흡수해 체내에 저장하고 있다가 방출하는 형태의 개체이다. 이 개체만 없었다면 좀비 사태가 이 정도로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개체가 전기를 방출하면 EMP도 같이 발산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 체계가 엉망이 돼버렸다. 핸드폰부터 컴퓨터, TV, 심지어 군에서 운영하는 최첨단 장비들까지 EMP 필터도 소용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고 했다. 이 개체는 체내의 전기에 의해 밝게 빛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면 이 개체를 식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잊고 있던 게 있었다. 포진랑 항구에는 하이드라는 특수 개체도 존재한다고 했다. 하이드를 의식한 순간부터 이동하는 것을 멈췄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좀비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하이드나 일렉트로 등 특수 개체를 포함한 일반 드론 개체들까지 없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만에 하나의 상황,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더군다나 주변 사운드 콜렉터 개체 때문에 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하이드 개체는 본 적이 없는 개체이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는 정보 말곤 아무것도 없다. 그저 파리지옥처럼 위장한 채로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가까이 오면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님 자신을 눈치채지 못한 먹잇감을 급습하는 건지.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우두커니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이에게 나와 약간 거리를 벌린 채 따라오라 했고
내가 습격당한다면 주저없이 도망치라고 알려준 뒤 다시 이동을 시작한다. 저 멀리 환한 불빛이 번쩍인다.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각인 것 같다. 포진랑 항구 내에선 모든 시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정시에 점등되는 등대의 불빛으로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봤던 등대의 색은 아쉽게도 파란색이 아니었다. 또 등대의 불빛으로 다른 등대의 색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바다 쪽을 향해 불이 켜졌다. 아까 해가 떠 있을 때 파란 등대의 위치만 좀 확인해 놓을걸. 이 항구가 이렇게 넓은 항구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아니면 내가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옆에 모스보호 소리가 들린다. 숨통이 조일 정도로 적막한 밤에 이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사운드 콜렉터 개체들이 이곳으로 온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확성기를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선을 잡아뜯어 버렸다. 근데 이 모스보호 정말 뜻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다시 움직이려는 찰나 어디선가 대화 소리가 들린다. 확실하게 사람 목소리다. 좀비들이 내지르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닌 분명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뭐야? 내가 대화에 집중하려고 하자 눈치라도 챈 듯 조용해졌다. 꼬마야, 내 뒤로 딱 붙어.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뒤를 돌아봤는데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언제부터지?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뒤를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꼬마야, 꼬마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내가 등을 대고 있는 건물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라졌던 아이였다. 내가 숨죽여 있는 동안 꼬마는 건물 뒤쪽의 작은 구멍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고 잠겨있던 문을 연 것이었다. 나한테 말하고 갔어야지. 놀랐잖아. 아이는 말없이 위를 쳐다본다.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곳에는 보림마트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다. 내 평석이 운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 밝은 불빛이 내 눈을 강타했다. 그리고 들리는 한마디. 이번 실험은 어떤 것 같아? 이전 실험보다는 괜찮은데 글쎄 우리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야. 환청인가? 내가 아까 들었던 사람의 대화 소리가 이건가? 그럼 어떡해? 뭐 다시 리셋 시켜? 그래야겠지. 이봐. 조금만 더 힘내봐. 여러 번 해봤잖아. 이게 무슨... 목 뒤쪽의 따끔한 느낌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불빛이 점점 흐려진다. 불현듯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있었던 수칙들도 이상하고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던 아이가 불빛을 가리며 내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아저씨, 이번에도 나를 찾아야지. 좀 더 쉬울 거야. 눈앞이 암흑으로 완전히 뒤덮이면서 그들의 마지막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ZU-240507 실험 실패. 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